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3년 1회차 1번에서부터 20번 문제입니다. 1번 CRDI 디젤 엔진에서 기계식 저압 펌프 연료 공급 경로로 만든 것은 1번 연료 탱크 저압 펌프 필터 고압 펌프 커먼 레일 인젝터 2번 연료 탱크 필터 저압 펌프 고압 펌프 커먼 레일 인젝터 3번 연료 탱크 저압 펌프 연료 필터 커먼 레일 고압 펌프 인젝터 4번 연료 탱크 연료 필터 저압 펌프 커먼 레일 고압 펌프. 답은 2번이 되고요. 요거 커먼 레일에서 물어볼 쪽에 기계식 저압 펌프 타입이냐 또는 전자식 저압 펌프 타입이냐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는 타입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뒤에서 보시면요. 여기 고압 펌프 커먼 레일 인젝터는 저압하고 고압하고 다 동일하고요. 요거 쉽게 나눌 수 있는 게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 다음에 연료 필터입니다. 연료 필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압 펌프 나오고 나머지 뒤에는 고압 펌프 커먼레일 동일하고요. 전자식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 다음에 저압 펌프입니다. 저압 펌프고 그 다음에 연료 필터 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쉽게 나눌 수 있는 건요. 디젤은 우선 저압하고 고압 펌프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계식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퓨얼 탱크가 있으면은 저압 펌프는 엔진 쪽 측면 옆에 고압 펌프 장착되어 있는데 이 고압 펌프 옆쪽에 이제 저압 펌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저압 펌프가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당겨 올려오는 거죠. 당겨 올려올 적에 이 중간에 필터가 장착된 거를 일단 기계식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퓨얼 탱크 내부에 모터가 장착됩니다. 모터가 장착된 거를 필터를 통해서 고압 펌프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전자식 같은 경우는요, 연료 탱크 안에 펌프가 삽입돼서 연료 필터를 미는 거고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 안에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저압 펌프가 즉 엔진 동력에 의해서 작동을 하면서 빨아 당겨 올려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연료 필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실린더 헤드를 떼어낼 때 볼트를 바르게 푸는 방법은 1번 풀기 쉬운 곳부터 푼다. 2번 중앙에서 바깥을 향해서 대각선을 푼다. 3번 바깥에서 안쪽으로 향해 대각선을 푼다. 4번 바깥에서 안쪽으로 순차적으로 푼다. 실린더 헤드 볼트를 떼어낼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풉니다. 그래서 떼어낼 때죠. 탈거 시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탈거를 하고요. 이때는 무조건 대각선 방향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풀고요. 장착 시입니다. 장착 시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장착 요것만 보면은 밑에 실린더 블록이 있죠. 블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부에 실린더 헤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사이 부분에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에 가스켓이 들어가죠. 가스켓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때 요거 장착을 할 적에 밖에서부터 만약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에 헤드 가스켓이 이렇게 울어버리죠. 울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착을 할 때는 즉 조일 때는 가운데부터 조여 나가면서 이 가스켓을 바깥으로 쫙 펴주기 위해서 가운데부터 조이되 위에서 보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숫자를 쓸까요? 1번 가운데 했으면은 반대쪽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되 가장 먼 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3번 기관의 회전력이 71.6이고요. 그 다음에 200ps의 축출력을 낸다면 이 기관의 회전 속도는 얼마인가요? 여기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게 RPM이 얼마입니까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축출력, 즉 BPS는 200ps가 나온 거고요.
토크 값은 71.6kg 펄스 메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PS 구하는 공식은 716분의 TR이 되죠. TR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BPS는 200이 나왔고요. 716분의 토크는 71.6 곱하기 R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R 값만 남겨두고요. 그 얘기 곱하기 716 71.6 해주고요. 반대편에도 71.6분의 716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고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저희는 2000rpm 나옵니다. 4번 배기가스 4번 EGR과 관계가 있는 배기가스는 1번 CO, 2번 HC, 3번 낙스, 4번 H2O. 배기가스 재순환이니까 낙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는 실린더가 내부에서 연소실에서 있으면 저희는 인테이크고 배기 쪽 익저스트입니다. 그래서 배기 쪽에 가는 쪽에 여기 배기에서 나가는 배기가스를 흡기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 요 중간에 EGR 밸브를 장착을 해서요. 배기 쪽으로 나가는 배기가스를 흡기 쪽으로 재순환을 시킵니다. 재순환시켜서 연소실 내의 온도와 압력을 온도와 압력을 저감을 시켜서 낙스를 저감을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5번 디젤기관의 연료 여과 장치 설계 개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연료 공급 펌프 입구, 2번 연료 탱크와 연료 공급 펌프의 사이, 3번 연료 분사 펌프 입구, 4번 흡기다기관 입구. 답은 흡기다기관 입구. 일단 여기 디젤 연료 여과 장치죠. 그 연료 시스템 이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연료 여과 장치는요 어디든 다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퓨얼 탱크에서 나가는 쪽, 만약에 여기에 저압 펌프가 있다면 저압 펌프 전단에 달아도 되고요, 후단에 달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 펌프가 있으면 고압 펌프 전단, 고압 펌프 후단 다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은 4번이 되고요. 6번 엔진 조립 시 피스톤 링 절개구 방향은 1번 피스톤 사이드 스러스트 방향을 피하는 것이 좋다. 2번 피스톤 사이드 스러스트 방향을 두는 것이 좋다. 3번 크랭크 축 방향에 두는 것이 좋다. 4번 절개구 방향은 관계가 없다. 피스톤 링 조립 시어 절개구 방향 같은 경우는요, 이거 피스톤 사이드 스러스트 방향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게 사이드 스러스트 방향하고요 직각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린더 블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요, 저희는 여기에 크랭크 축이 들어갑니다. 크랭크 축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하면요, 요 크랭크 축의 축 방향과요 크랭크 축의 직각 방향은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설치를 하지 않고 요걸 다시 위에서 보면은 크랭크 축 방향과요 크랭크 축의 직각 방향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요거를 피해서 피스톤 링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설치하실 적에 120도 간격으로 120도 간격으로 여기 직각 방향과 축 방향을 피하셔야 되고요. 또는 180도 방향으로 이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7번 LPG 기관의 피드백 믹서 장치에서 ECU 출력 신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산소 센서, 2번 파워 스티어링 스위치, 3번 맵 센서, 4번 메인 듀티 솔레노이드. 답은 4번 메인 듀티 솔레노이드입니다. ECU에서 출력 신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출력 신호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릴레이 부분이나요,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걸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LPG 기관에서 메인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는요, 요거는 공연비 제어를 위해서 엔진 이슈에 신호를 받습니다. 답은 4번. 8번 크랭크 케이스 내에서 배출가스 제어 장치는 어떤 유해가스를 저감시키는가? 1번 HC, 2번 CO, 3번 낙스, 4번 CO2. 답은 1번이죠. 크랭크 케이스 내의 배출가스 제어 장치죠. 그래서 크랭크 케이스 내에서 연소가스가 가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미연소 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랭크 케이스 내면은 실린더 헤드가 있고 블록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크랭크 케이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피스톤이 있으면 크랭크 축이 있는 부분, 여기 빗금친 부분을 이제 보통 이제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고요. 요 크랭크 케이스는 블로바이 가스입니다. 블로바이 가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블로바이 가스의 주성분은 미연소 가스에서 HC 가스입니다. 이게 크랭크 케이스 내에 있다가 여기 통로를 통해서, 요건 지금 실린더 블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중간에 옆에서는 이제 냉각수 통로가 있고요. 오일 통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오일 통로 등을 통해서 실린더 헤드까지 올라가고, 실린더에 대해서 흡기 쪽으로 PCV 밸브를 통해서 이제 실린더 흡기 밸브 흡기 다기관 쪽, 흡기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9번 실린더 블록이나 헤드 평면도 측정에 알맞은 게이지는 1번 마이크로미터, 2번 다이얼 게이지, 3번 버니어 캘리퍼스, 4번 직각자와 필러 게이지. 답은 직각자와 필러 게이지고요. 실린더 헤드 평면은요, 직각자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러 게이지는 이제 두께 게이지라고도 하고요. 또는 시그니스 게이지라고도 합니다. 또는 틈새 게이지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블록이나 헤드가 있으면요, 총 측정 구간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를 측정합니다. 추가로 더 하고 싶으면 요 가운데 부분 7군데. 그래서 측정은 여기 6개소에서 7개소 부분 하시면 됩니다. 10번 각종 센서 내부 구조 및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냉각 소원 센서는 NTC를 이용한 서미스터로 전압값이 변화. 2번 맵 센서는 진공으로 저항값을 변화. 3번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는 온도에 의한 전류값 변화. 4번 스로틀 밸브 위치 센서는 가변 저항을 이용한 전압값의 변화. 답은 3번이죠. 지르코니아 타입은요, 온도에 의한 전류값 변화가 아니라요, 이거는 기전력 차이입니다. 기전력 차이를 얘기하고요. 냉각 소음 센서 WTS는 이거는 부특성 서미스터를 얘기하고요. 부특성 서미스터를 사용해서 이제 전압값 바꾸는 거. 맵 센서는 진공, 이건 흡기다기관에서 이제 흡입되는 공기량을 간접 계측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스로틀 위치 센서 같은 경우는 가변 저항을 이용한다. 11번 윤활유의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밀봉작용, 2번 냉각작용, 3번 팽창작용, 4번 방청작용. 역할이 아닌 거는 이제 팽창작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보면요, 이제 시동을 원활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찰을 방지하거나, 또는 윤활성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모를 방지합니다. 마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세정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기능, 그 다음에 밀봉 기능, 그 다음에 기포 생성 방지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 방지, 그 다음에 산화 방지가, 이게 대부분들 이런 기능을 윤활유가 갖고 있습니다. 12번 디젤 연료의 발화 촉진제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아황산 에틸, 아질산 아밀, 질산 에틸, 질산 아밀. 그래서 적당치 않은 거는 아황산 에틸입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초산과 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틸과 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산 에밀 아틸, 초산 에틸 아밀, 초산 에틸 아밀, 그 다음에 질산 에틸 아밀, 질산 에틸 아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13번 냉각선도 센서 고장 시 엔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1번 공회전 상태가 불안정하게 된다. 2번 워밍업 시기에 검은 연기가 배출될 수 있다. 4번 배기가스 중에 COHC가 증가된다. 4번 냉간 시동성이 양호하다. 답은 4번이 되죠.
냉각수 온도 센서입니다. WTS 고장 시 엔진에 미치는 영향이죠. 냉각수 온도 센서가 하는 역할은요, 냉각수 온도를 검출합니다. 검출된 값이 엔진 ECU로 들어가죠. 그럼 엔진 ECU는요, 엔진 온도,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냉간시, 예를 들어서 냉간시라고 하면요, 연료량을 증량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연료량을 증량 보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 냉간시인데도 불구하고, 냉간시라고 해서 연료량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온간시나 이제 열간시라고 만약에 체크가 되면은 연료량 보정이 없겠죠. 그러면은 공회전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열간시인데, 즉 엔진이 따뜻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냉간시 또는 페이스F 모드로 가가지고 연료량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연료량이 그냥 증가하게 되면은 검은 연기, 그 검은 연기가 배출될 수 있고, 당연히 농후한 혼합기에서는 COHC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향으로 틀린 거는 시동성이 양호가 틀리게 되는 거고요. 14번 연료탱크 주입구는 가스 배출구는 노출 단자 전기 단자로부터 몇 밀리미터 이상 배기관 끝으로부터 몇 밀리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가. 요거는 이제 전기 노출된 단자죠. 이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기 노출된 단자로부터요 200mm 또는 200mm 또는 20cm입니다. 어차피 같은 거죠. 단위만 다르고, 그 다음에 배기관 끝으로부터는요 300mm, 30cm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이건 그냥 간단히 외우세요. 노출된 전기 단자는 20, 그 다음에 배기관 끝으로부터는 30mm다. 그 다음에 15번 연료 저위 발열량이 1250kcal/kg 펄스고요. 제동 연료 소비율은 얼마인가요? 제동 열효율은 26.2%입니다. 우선 요거는 이게 제동 열효율 구하는 공식으로 가면 되겠죠. 제동 열효율 구하는 공식은 제동 연료율은 저희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위 발열량입니다. 저위 발열량이고요. 요 위에는 632.3 곱하기 PS입니다. PS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단위가 이미 PS 아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PS 아워라는 건요. 요 PS 단위의 단위 자체가 PS 아워로 주어질 때가 있거나요. 또는 연료 소비량 자체가요, 그램 퍼든 뭐 킬로그램든 중량분의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당 중량이 얼마만큼 연료가 소비가 됐냐라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답 우리가 구해야 될 여기 연료 소비량이죠. 소비량이 g입니다. 중량입니다. 중량 퍼 PS 아워가 됩니다. 시간당 마력이 들어갔죠. 시간당 마력이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실제 요거 계산할 적에는 요거를 PS를 빼고 하셔도 무관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단위가 만약에 PS가 없는 단위다 라고 하면요, 반드시 위에 PS 아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계산하면은 연료 소비율은 다시 P 곱하기 HL 632.3으로만 하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B이기 때문에 얘가 두 개 자리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이건 몇 %죠? 26.2%니까 0.262 곱하기 저위 발열량이 102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632.3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0.235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요때의 단위는요, 요때의 단위는 저희가 잘 봐요. 저위 발열량의 단위는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펄스. 그렇기 때문에 얘 단위는 킬로그램 펄스 퍼 PS 아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그램이죠. 그램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갑니다. 그러면은 235 그램 펄스 퍼 PS 9 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 연료 소비율은 얼마인가요? 연료 소비율은 200mg/kg 펄스. 200mg/kg 펄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두 개 자리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연료 소비율은 다시 P S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6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내의 연소 압력이 최대가 되는 기관은 1번 직접 연소 기관, 2번 화염 전파 기관, 3번 착화 늦음 기관, 4번 후기 연소 기관. 연소 압력이 최대가 되는 기관은요, 직접 연소 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소 기관은 저희가 이런 선도가 그려집니다. 그려지면은 저희가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되죠. 분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착화 지연 구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열이 올라가서 디젤유가 스스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지점, 즉 폭발이 일어나는 시점까지를 이렇게 분사하고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까지를 착화 지연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제 불이 붙었으면은 이 불이 이게 쭉 펼쳐 나가야겠죠. 쭉 펼쳐 나가서 위까지 가는 게 화염 전파 구간입니다. 화염 전파 구간이 되고요. 화염 전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즐이나 인젝터에서도 계속 분사가 됩니다. 그 분사된 거를 마지막에 직접 연소를 시킵니다. 이렇게 가는 구간을 직접 연소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직접 연소 구간이 되고요. 직접 연소 구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후기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최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직접 연소 기간. 17번 전자제어 점화 장치에서 전자제어 모듈 ECM에 입력되는 정보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엔진 회전수 신호, 2번 흡기 매니폴드 압력 센서, 3번 엔진 오일 압력 센서, 4번 수온 센서. 요거는 엔진 오일 압력 센서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 센서는요, 요거는 ECU 또는 ECM 쪽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고요. 얘는 어디로 보내느냐? 계기판으로 보냅니다. 계기판, 오일 경고등, 오일 경고등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오일 압력 센서, 즉 엔진을 크랭킹을 하고 나서요, 대략 한 2초에서 3초 정도는 오일 경고등이 떴다가요,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실린더가 있고 요 밑에 오일팬이 있으면은 요 밑에 오일 차 있겠죠. 이 오일이 오일 펌프가 회전을 하면서 얘가 이제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 이상이 올라올 때까지는 오일 경고등이 켜졌다가요, 이제 정상적으로 오일 압력이 정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꺼지는데, 이게 대략 한 2에서 3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엔진 오일 압력 센서는 ECU로 입력되는 정보값은 아니다. 18번 내연기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1번 이행정 사이클 엔진의 인젝션 펌프 회전 속도는 크랭크 축 회전 속도의 2배이다. 2번 엔진 오일의 일반적으로 계절마다 교환한다. 3번 크롬 도구만 라이너에 크롬 도구만 피스톤 링을 사용하지 않는다. 4번 가압식 라디에이터 부합 밸브가 밀착 불량이면 라디에이터를 손상하는 원인이 된다. 맞는 것은 일단 3번이죠. 요거는 라이너에 실린더 라이너가 있으면요, 요 라이너에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 링은 재질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요, 요 피스톤 링이 좀 더 무른 거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스톤 링이 정비하는 비용도 좀 저렴하고요, 정비할 적에 조금 작업성도 더 좋고 이제 정비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 피스톤 링이 실린더 벽면보다는 좀 더 약한 재질로 만듭니다. 19번 밸브 스프링 점검 항목 및 점검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장력, 스프링 장력의 감소는 표준값의 10% 이내일 것. 2번 자유고의 낮아진 변화량은 3% 이내일 것. 3번 직각도는 자유높이 10mm당 3mm 이내일 것. 이게 보통 3%죠. 4번 접촉면의 상태는 3분의 2 이상의 수평일 것. 점검 기준으로 틀린 거는 1번이죠. 10%가 아니라 15%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소음기의 소음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흡음재를 사용하는 방법, 2번 튜브의 단면적을 어느 길이만큼 작게 만드는 것, 4번 음파를 간섭시키는 방법과 공명에 의한 방법, 4번 압력의 감소와 배기가스를 냉각시키는 방법. 틀린 건 일단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소음기 방식으로 보면요, 이제 팽창식과
그 다음에 공명식, 흡음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